안녕하세요. 오늘 5장 네트워크 보안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난 그 4장의 네트워크 보안 얘기가 후반에 와서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을 막 그 담아 놓았죠. 우리 교재에서. 그렇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았어요. 갑자기 알아야 될 것도 많고요. 오늘은 그렇지 않아야 될 텐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스푸핑하고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얘기고 우리 교재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려지고 있는 그림인데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개념적인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교수님 지금 네트워크 보안이라서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달아놨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이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보안의 기본적인 개념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는 그 두 당사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뭐 정보를 보내려고 하는 사람, 송신자, 그다음에 수신하는 사람이 있겠죠. 수신자가 있고요. 보통 이제 이걸 표현할 때 뭐 송신자 그래서 소스, 그러니까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자, 소스. 그다음에 이제 목표지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보안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실은요. 근데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앨리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앨리스가 미국 여자애들 이름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뭐 그 동화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자, 이제 둘 간에 데이터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하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밥이 또 필요하다면 그에 해당하는 뭐 답장을 보내거나 응대를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앨리스가 어떤 내용을 썼어요. 땡땡땡땡 뭐 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내용을 쓰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저녁 18시에 땡땡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 편지 쓰는 게 요즘에 많을까요? 편지를 해도 되고요. 뭐 인터넷에서 메일 보낸다고 하셔도 되고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적은 다음에 나 앨리스인데요. 앨리스가 바바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렇게 써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바에게 갈 텐데요. 이런 경우에서 누군가가 이 편지를 살짝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걔를 보통 이제 C라고 표현하고요. 찰리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찰리는 뭐 장난꾸러기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여지지요.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 베트공들을 미군들이 뭐 찰리 나타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실제로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어도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찰리가 이 편지를 빼서 읽었잖아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이게 뭐 엿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식으로 엿들었잖아요. 그렇죠? 엿듣다? 잘못 썼다 그죠? 엿듣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요런 말을 우리 지난 시간에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더라? 스니핑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스니핑.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개념적으로 얘기할 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니핑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기술적인 얘기고 개념적인 얘기를 할 때는 우리 도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찰리는 이걸 이제 엿들었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패시브 알아두셔야 되죠. 패시브 어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수동적 공격이다 이렇게 되겠지. 수동적 공격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찰리가 이렇게 엿듣고 18시에 땡땡 레스토랑에 만나기로 했구나. 그러면 조용히 앨리스하고 밥만 만나려고 했는데 찰리가 그 자리에 딱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연히 만난 척 하는 거지.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우리 셋이 같이 밥 먹지? 뭐 이렇게 해서 끼어들 수 있을 거란 얘기야. 또 다른 식으로 뭐가 가능하냐면 이 찰리가 이 편지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이 편지를 조작을 해버리는 거지. 이 내용을 어떻게든 수정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0시에 세모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이렇게 고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편지를 받은 밥은 20시에 세모 레스토랑에 가겠지. 근데
앨리스는 18시에 땡땡 레스토랑에 가 있는 거야. 그럼 찰리는 18시에 땡땡 레스토랑 가서 누구 기다려? 아, 누구 좀 기다려. 앨리스가 이렇게 말했는데 계속 안 나타나잖아. 그럼 어떻게? 야, 기다리는 사람 안 오는 것 같아. 나하고 같이 밥 먹을래?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런 형태의 공격을 변조 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변조. 네, 요거를 기술적으로 전 시간에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스푸핑이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잘못 썼죠. 스푸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되겠는데 개념적으로 얘기할 때는 요런 단어를 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죠. 그래서 액티브 어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액티브 어택.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보안의 개념이 되겠고요. 이거를 불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편지를 밀봉을 해서 그렇죠. 이런 상자에 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자에 담고 키를 채우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누가 찰리가 이걸 엿볼 수 없을 것 같아. 앨리스하고 반만 가지고 있는 어떤 걸로 채워버리면 이렇게 하자는 거지. 물론 변조 공격은 가능할 수도 있어. 뭐 이 상자에다가 내가 엿보지는 못하지만 이 상자를 태워버린다든가 이 상자에 안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을 주입하거나 잉크를 주입해서 이 종이를 망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해져요. 근데 어찌 됐건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문제가 생겼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그걸 뭐라 그랬지? 무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가서 볼게요. 그래서 스푸핑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을 써놨잖아. 다른 사람 흉내내서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 또는 따라하는 뭐 장난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수신자나 송신자로 행세하는 걸 스푸핑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뭐 변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신자인 것처럼 내가 송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그려두었습니다.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스푸핑을 하는 기술적인 방법들의 ARP 스푸핑, IP 스푸핑, ICMP, 리다이렉트, DNS 스푸핑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벌어진 그러한 공격 방법들이에요.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익히고 하는 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뭐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개념들을 먼저 익혀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ARP 스푸핑 보면 공격 대상자의 맥 주소, 이계층 주소죠. 이걸 가로채서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ARP가 뭔지는 아시죠? 네트워크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ARP에 대한 설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행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로컬 네트워크에 단말이 있을 때 어떻게 ARP가 동작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고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다음번에 이걸 한번 팀 짜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그다음에 외부 네트워크에 단말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러면 지금 네트워크 시간에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대충 되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그 단계를 한번 단계로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스푸핑하는 과정을 지금 단계별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교수님이 따로 설명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지금 익혀두시기 바라겠어요. 미리.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해를 지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마찬가지 다음 스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P 스푸핑을 위해서 스니핑이니까 엿듣기 공격이죠. 그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노트에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체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스푸핑 현상을 탐지하는 걸로 뭐 전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와이어샤크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그 패킷을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랬죠. 특히 와이어샤크는 무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된 맥 주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RP 명령어는 지금 윈도우에서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 뭐 XALP라는 감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속도저하가 일어나는 것을 갖고 그 스니핑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기 대책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ARP 테이블을 정적으로 스태틱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써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써요?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그걸 쳐다보고 어떻게 매번 수정을 해주겠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다른 방법으로 PC나 서버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게 좋겠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한 단계 올라오죠. ARP는 2계층이라면 IP 스푸핑이니까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공격자 IP 주소를 다른 IP 주소로 속이는 그런 방법들을 쓸 수 있다. 여기 부분에서도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요 내용 여기까지는 이제 패킷의 구조잖아요, 그렇죠? 패킷의 구조니까 뭘 바꾸겠다는 건지 이제 참조하시라고 그려놓은 거고요. 나머지 이 과정들, 스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그 단계를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단계별로 간다는 거 이해해 두세요. 그다음에 IP 스푸핑의 합법적 사용 그려놨는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웹 성능 테스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IP 변조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IP 스푸핑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트러스트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패킷 필터링을 통해서 밖에서 공격 들어오는 것들을 막는 이런 방법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소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ICMP 스푸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ICMP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로 더 친숙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냐면 이제 이런 명령들이 있죠. ping, 그다음에 trace route 아마 네트워크 시간을 많이 쓰시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명령들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인데요.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스푸핑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따라가면서 이해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단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DNS 스푸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ARP, IP, DNS 이렇게 종류를 지금 구분지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건 또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는 건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DNS가 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래 네트워크 거래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IP 주소를 가지고 네트워크 연결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그 밑단으로 들어가면 우리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맥 주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IP 주소로 해서 접속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IP 주소라고 하는 게 버전 4만 하더라도 어떤 구조 갖는다고요? 요거 땡, 요거 땡, 요거 땡, 요거 땡 이렇게. 그래서 어렵잖아요. 숫자를 외우고 다니는 게. 그래서 이름화 되어진 거죠. 그러한 개념으로 DNS라고 하는 거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 개념 모르고 계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DNS 서버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혹시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 사람들 위해서 혹시 얘기하면 네이버닷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PC에 치지만 실제로는 이걸 물고 어디를 가요? DNS에 갔다 물어보죠. 그러면 네이버닷컴에 뭐를 알려줘요? 네, IP 주소를 알려줘서 우리는 그 IP 주소를 가지고 다시 네이버에 접속을 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스푸핑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서 각각의 단계들이게 하는 것처럼 크게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영상에서는요 크게 스푸핑의 공격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알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단계별로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한번 같이 이렇게 화상 강의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격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에 따라가면서 한 번씩 쭉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DNS 스푸핑 공격 방법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쭉 살펴보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테마를 바꿔서요.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왔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요거죠. 도수 공격이라고 얘기하고요. 쓸 때요. 소문자 O 쓰는 거 보시고요. Denial of Service의 약자. Denial이 거부, 서비스를 거부한다는 얘기죠. 거부하는데 그게 뭐냐면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을 말하고요. 여기는 읽는 방법 여기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보시고요. 보통 도수 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CI 중에 뭐를 침해하는 거예요? 네, 가용성, availability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격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요거죠. DDoS 공격이라고 하죠. distributed 그러니까 분산해서 공격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도수 공격은 기본적으로 공격자가 한 명이죠. 그래서 공격을 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여러 공격자 이게 이제 분산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이 공격 목표에 공격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공격 형태들이 있는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표는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범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히 그렇게 이게 될 거고요. 너무 빤한 얘기를 써놔서 한번 보시면은 자신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거는 보통 이제 해커나 크래커들을 보통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 경쟁자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서비스 중단을 빌미로 해서 금전을 갈취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의도가 있겠죠. 실제로는요. 그렇죠? 예를 들어 돈을 요구하지 않고 만약에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를 공격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이 일어나는지를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TCP/IP의 구조가 3-way 핸드쉐이킹으로 일어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게 이제 심플러딩 공격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TCP/IP의 3-way 핸드쉐이킹이라는 구조 때문에 생겨난 거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보세요 하고 이제 싱크 신호를 보내요. 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하고 이제 싱크 플러스 액놀리지먼트가 오죠. 근데 이때 응답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겼어요? 본래 응답을 해야 돼요. 나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는 거 응답을 안 한다는 뜻이야.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귀를 열고요. 기다리죠. 대답이 오나 하고 귀를 열고 기다려요. 근데 얘가 또 보내요. 또 싱크 실험을 보내. 그리고 여기서 답을 하면 또 대답을 안 해. 또 귀를 열고 기다려. 그럼 결국 프로세스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귀를 연다는 뜻이 뭐냐면 계속해서 응답을 안 하니까 그 응답을 듣기 위해서 계속 귀를 연단 말이야. 프로세스를 생성한다.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 뭘 하나요? 여러분들 운영체제에서 배우셨죠. 네, 자원을 계속 활용하죠. 자원을 사용하게 되죠. 그 자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대표적으로, 네, CPU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램, 메모리, 램이라고 일단 쓸게요. 메모리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럼 결국은 계속 귀를 열기 위해서 프로세서가 계속 생성이 되고, 그러면 램이 계속 가득 차게 되면 결국은 이 장비의 자원이 고갈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TCP 스팀 플러딩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겠는지라고 하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크날리지먼트가 일정 시간 내에 꼭 2초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 시간 내에 오지 않으면 접속을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귀를 열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 쓰면 어떨까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ICMP 플러딩, 이걸 스머프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스머프 공격이라고 하는 건지도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과정들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다음에 한번 기회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다시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분산 서비스 공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보통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히 요거 보시라고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좀비 PC라고 얘기를 하죠. 좀비 PC를 만들어 가지고 팔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몇 년쯤 됐나요? 꽤 됐는데 어떤 중학생이 좀비 PC 2,000대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대당 2,000원씩 요구 대당 2,000원씩 고배 보면 돈이 나오죠. 만약 2,000원씩 2만 대 그러면 2천만 원이 되는 거 맞나요?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P 플러딩이라고 그래서 이걸 랜드 공격, 또 그다음에 티어드롭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 랜드 공격은 출발지 IP 주소를 바꿔버려요. 그러면 본래는 응답을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출발지로. 근데 그 출발지를 당사자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계속 답을 이쪽으로 주는, 이래서 무한 루프에 빠지는 그런 형태의 공격 형태를 말합니다. 거의 이제 이 구조는 옛날 버전들에 있었던 거여서 지금 거의 요 OS들은 지금 패치도 안 되죠. 다 지금 사용 안 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후에 패치가 되었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티어드롭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현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나타나 있고요. 보시면 그 헤더의 어떤 조작들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방지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가장 큰 건 뭐예요?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는 게 티어드롭의 특징이라서요. 시퀀스 번호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다음에 HTTP GET 플러딩 공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웹페이지, 웹서버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럼 그 웹서버가 서비스를 진행을 할 텐데 그 서비스 이상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공격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스 공격이니까 대충 이해는 가시죠. 개념은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 인계치를 넘겨서 요구를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get, 포스트 이런 거는 뭐 배우시면서 웹에 대한 서비스 배우면서 HTML 배우면서 아마 기본적으로는 설명 들어주셨을 건데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도 한번 미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종문과 너무 많죠. 근데 그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한번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지금 네트워크에 관련한 얘기가 지난 영상에 첫 번째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용어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공격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교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양이 너무 많은 내용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그냥 살펴봤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밑에 뭐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스텝을 하나씩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보시고요. 미리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두시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